숨겨진 위험, 두 개의 숫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을 침대 위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활기차게 공원을 거닐며 보낼 것인지를 결정짓는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러분이 혈압을 잴 때마다 무심코 지나쳤던 혈압계 화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혈압을 잴 때 두 개의 숫자를 봅니다.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죠. 120에 80, 140에 90. 여러분은 이 숫자를 수백 번 보셨을 것이고 검진 때마다 간호사나 의사가 이 수치를 차트에 적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심지어 일부 의료진조차도 이 두 숫자의 무게감을 동일하게 다루거나 혹은 잘못된 숫자에 안심하곤 합니다. 60세 이후의 침묵의 살인자, 특히 여러분이 60세가 넘으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지표가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나이 들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라며 무시했던 수치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터뜨리거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제가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수천 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래 수치는 정상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며 울먹이는 환자들의 가족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숫자에 집중했고 그 대가로 평생 쌓아온 독립적인 삶을 단 한순간의 뇌졸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생존 정보의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집대성한 결과이며 전 세계 카디올로지, 심장학, 학회가 경고하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위험한 숫자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15분은 여러분이 올해 투자하는 시간 중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혈압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축기와 이완기, 그 기초적인 이해. 혈압이란 무엇인가? 혈액의 역동적인 흐름. 우리는 흔히 혈압을 고정된 수치로 생각하지만 사실 혈압은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팔에 감긴 커프가 강하게 조여올 때 그 기계는 여러분의 혈관벽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측정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한 번 꽉 젖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혈액이 동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 혈관이 받는 압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축기 혈압, 시스탈릭 프레셔, 즉 위의 숫자입니다. 비유하자면 강력한 엔진이 가동되어 호스에 물을 뿜어내는 순간의 압력입니다. 이 수치는 심장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내는지, 그리고 그 압력을 받는 혈관이 얼마나 견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완기 혈압, 휴식기의 압력. 반대로 심장이 다시 피를 채우기 위해 이완될 때, 즉 펌프질과 펌프질 사이의 짧은 휴식 시간에도 혈관에는 여전히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이완기 혈압, 다이어스탈릭 프레셔, 아래의 숫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음 파도가 오기 전까지 혈관이 유지하는 최소한의 긴장 상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두 숫자가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혈관이 고무줄처럼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피를 뿜으면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며 압력을 흡수하고, 수축기, 심장이 쉴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며 피를 밀어줍니다. 이완기.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것이 심장의 과부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혈관의 지도하지만 60세라는 고개를 넘는 순간 우리 몸의 지도는 바뀝니다. 혈관은 더 이상 고무줄 같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사용한 수도관처럼 딱딱해지고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이를 동맥 경화라고 하죠.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이 피를 뿜을 때 혈관이 압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튕겨냅니다. 그 결과 위 숫자, 수축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반면 혈관이 딱딱해서 다시 수축하는 힘이 없으니 심장이 쉴 때는 압력이 훅 떨어집니다. 아래 숫자, 이완기,
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의 원리입니다. 많은 분이 아래 숫자가 낮으니 내 혈압은 건강하다, 혹은 심장이 편안하게 쉬고 있다라고 착각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이 이미 탄력을 잃고 뻣뻣해졌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했는가? 과거의 의학은 두 수치 모두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0년간의 데이터는 명확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완기 혈압보다는 수축기 혈압이 뇌졸중과 신부전의 절대적인 예측 변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50, 70이라는 혈압을 가지고 있다면 70이라는 숫자에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150이라는 숫자가 매일, 매시간 여러분의 뇌 미세혈관을 망치로 때리듯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위의 숫자가 왜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두 환자의 이야기와 결정적인 차이. 마가렛의 사례. 안도감이 불러온 비극. 73세의 마가렛 씨가 제 진료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매우 활기차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큰 즐거움이었죠. 그날 그녀의 혈압은 165, 70이었습니다. 제가 수축기 혈압 165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그녀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박사님, 제 아래 숫자를 보세요. 70이에요. 완벽하지 않나요? 예전 선생님께서 아래 숫자가 80 아래면 크게 걱정할 것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 숫자가 좀 높은 건 제가 오늘 좀 서둘러 와서 그럴 거예요. 아래의 숫자가 좋으니 제 심장은 건강한 거겠죠. 그녀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관리를 잘하는 환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165 수은주 밀리미터의 압력은 매 초마다 그녀의 뇌혈관 벽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의료 시스템이나 주변 정보는 그녀에게 이 숫자의 무서움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가렛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대한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몸은 마비되었고 그렇게 유창하던 말씀은 어눌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던 강인한 여성이 이제는 옷을 입거나 밥을 먹는 모든 기초적인 행위조차 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완벽한 아래 숫자를 축하하는 동안 이 숫자는 조용히 그녀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로버트의 사례. 불필요한 공포와 숫자의 함정 반면 68세의 로버트 씨는 정반대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혈압은 128, 95였습니다. 그는 진료실에 앉자마자 손을 떨며 휴대폰에 적어온 혈압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래 숫자가 95 밑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완기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라더군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심장마비가 올까 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까지 측정했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심장 근육은 튼튼했고 혈관 내벽에 쌓인 플라크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95라는 이완기 혈압은 관리가 필요했지만 그가 두려워하는 즉각적인 사망의 위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가렛과 로버트. 이 두 사람은 우리 사회가 혈압 수치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한 사람은 진짜 위험을 안고도 안심했고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일상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60세 이후 수축기 혈압이 치명적인 이유. 확장본. 데이터가 말하는 냉혹한 진실. 우리는 이제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학계가 수축기 혈압을 공공의 적 1호로 지목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을 추적한 거대 연구들이 그 근거입니다. 유명한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 프레이밍햄 하우트 스터디를 살펴봅시다. 5,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수십 년간 관찰한 결과 60세가 넘는 순간 이완기 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는 급격히 약해지는 반면 수축기 혈압은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정확한 예측 변수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30만 명 이상의 남성을 추적한 MRFIT 연구, 역시 노년층에게 수축기 혈압 십수은주 밀리미터가 오르는 것이 이완기 혈압이 오르는 것보다 뇌졸중 위험을 몇 배나 더 직접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의 위험성,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별표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탈릭 하이퍼텐션, 별표입니다. 이는 이완기 혈압은 정상이거나 낮은데 오직 수축기 혈압만 140 이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혈압이 100에 자기 나이를 더한 정도는 되어야 뇌로 피가 잘 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70세면 170 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치명적인 오해였죠.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를 재앙에 가까운 착각이라고 규정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은 매일 거대한 압력의 파도에 두들겨 맞게 됩니다. 특히 뇌의 미세혈관은 매우 약합니다. 이 혈관들이 수축기 압력을 견디다 못해 터지면 뇌출혈이 되고 압력 때문에 혈관벽이 두꺼워지다 막히면 뇌경색이 됩니다. 마가렛 씨의 경우처럼 말이죠. 왜 60세가 분기점인가? 왜 30대에는 아래 숫자가 중요하고 60대에는 위 숫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혈관의 생물학적 노화 때문입니다. 젊은 혈관은 유연한 고무 튜브 같아서 심장이 뿜어내는 압력을 팽창하며 흡수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혈관벽에 엘라스틴 성분이 줄어들고 딱딱한 콜라겐과 칼슘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은 더 강한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만 전신으로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축기 혈압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즉, 높은 수축기 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긴급 구조 신호, SOS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60세 이후의 여러분에게 수축기 혈압은 단순히 체크해야 할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혈관 파괴의 메커니즘과 장기 손상 방파제를 때리는 거대한 파도, 수축기 압력 우리의 혈관을 해안가의 방파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수축기 혈압은 이 방파제를 끊임없이 때리는 파도와 같습니다. 혈관이 젊고 건강할 때는 유연한 고무 튜브처럼 팽창하며 이 파도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관은 더 이상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벽으로 변합니다.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 거대한 압력의 파도는 딱딱해진 혈관벽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두 번의 큰 파도는 방파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만 번, 1년에 3,600만 번 이상 반복되는 이 강력한 타격은 결국 방파제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수축기 고혈압이 장기를 파괴하는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네, 조용히 꺼져가는 전구들 뇌는 우리 몸에서 혈류량에 가장 민감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뇌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많은 미세혈관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높은 수축기 혈압은 이 섬세한 혈관들을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이 압력을 견디다 못한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미세 동맥류가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과 함께 찌꺼기, 플라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뇌졸중처럼 큰 혈관이 한 번에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무증상 뇌경색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뇌의 아주 작은 영역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방 안의 전구들이 하나씩 조용히 꺼지는 것과 같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가 알츠하이머라고 오해하기 쉬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변하는 이유는 사실 수년 동안 방치된 수축기 혈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과 신장, 멈출 수 없는 악순환 심장 역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딱딱해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 근육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이를 좌심실 비대라고 부르는데 근육이 두꺼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두꺼워진 심장은 오히려 탄력을 잃고 뻣뻣해져서 피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신장은 또 어떻습니까? 신장은 우리 몸의 거대한 필터 시스템입니다.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 뭉치,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죠. 높은 수축기 압력은 이 필터망을 물리적으로 찢어놓습니다. 필터가 고장나면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체계까지 붕괴됩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혈압이 더 오르고 그 높은 혈압이 다시 신장을 파괴하는 지옥 같은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 수치와 관리 전략 새로운 기준선 130이라는 숫자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2017년 미국 심장학회는 고혈압의 기준을 140/90에서 130/80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30 이상의 혈압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심혈관 사고율이 훨씬 높다는 수많은 임상적 근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수축기 혈압을 13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스프린트, 에스파인티, 연구라 불리는 기념비적인 임상시험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적극적으로 조절한 그룹이 140 미만으로 조절한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나 낮았고 전체 사망률은 27%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혈압 관리가 그 어떤 수술이나 보약보다 강력한 생명 연장 도구임을 의미합니다. 식단의 힘, 소금과의 전쟁 관리는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0세 이후의 혈압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트륨 제한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현대인은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3,4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이를 1,500에서 2,000mg 수준으로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을 5에서 10포인트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소금을 적게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공식품, 국물 요리, 숨겨진 소스를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식품 성분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대시, DSH, 식단을 병행한다면 혈관의 탄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과 체중, 혈관의 탄력을 되찾는 법.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듭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평지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체중 감량의 효과도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kg 감량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약 1포인트씩 떨어집니다. 5kg만 감량해도 5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나트륨 제한과 운동을 결합한다면 약을 먹지 않고도 수축기 혈압을 15에서 20포인트 가까이 낮추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거부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며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평생 먹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니면 평생 마비된 몸으로 사는 것이 두려운가요? 현대의학의 혈압약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뇨제, 칼슘 채널 차단제, ACE 억제제 등 다양한 약물 중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딱 맞는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약은 여러분의 의지력을 대신해 혈관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의 종류를 바꾸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여러분의 이 숫자를 안전 범위 안으로 들여놓는 것입니다. 가정 혈압 측정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확장본, 병원 밖에서 벌어지는 진실. 많은 분이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을 재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혈압 측정은 여러분의 전체적인 혈압 상태를 보여주는 스냅샷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 스냅샷조차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별표 베개 고혈압, 와이코트 하이퍼텐션, 별표입니다. 평소에는 정상이지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만 서면 긴장해서 혈압이 치솟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더 위험한 것은 별표 가면 고혈압, 메스트 하이퍼텐션, 별표입니다. 병원에서는 긴장이 풀려 정상으로 나오지만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염 수치까지 올라가는 경우죠. 병원 측정만 믿다가는 이 가면 뒤에 숨은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최고의 데이터는 여러분의 거실에서 나옵니다. 의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사실 여러분의 집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록한 혈압 수첩은 그 어떤 정밀 검사보다도 정확한 혈관 보고서입니다. 올바른 측정을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측정 전 준비, 최소 5분간 편안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십시오. 커피를 마셨거나 담배를 피웠다면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재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 등을 기대고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십시오. 다리를 꼬는 자세는 수축기 혈압을 일시적으로 5에서 10포인트 올릴 수 있습니다. 팔의 위치, 혈압계의 커프, 팔뚝에 감는 부분은 반드시 심장 높이와 일치해야 합니다. 팔이 너무 낮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너무 높으면 낮게 측정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록이 생명을 구한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꾸준히 기록하십시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높게 나왔겠지라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컨디션 안 좋은 날의 높은 수축기 혈압이 바로 여러분의 뇌와 심장이 실제로 견뎌야 하는 압력입니다. 이 기록을 들고 의사를 만나십시오. 박사님, 제 집에서의 수축기 혈압 평균이 145입니다. 라고 말하는 환자와 글쎄요, 가끔 높은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말하는 환자 중 의사가 누구를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을지는 명확합니다. 결론 및 행동 지침. 90세까지 산 우리 아버지 이야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반박 중 하나는 이겁니다. 박사님, 우리 아버지는 혈압이 평생 높으셨는데도 약 하나를 안 드시고 90세까지 정정하셨어요. 저도 유전자가 좋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별표 생존자 편향, 서바이버시프 바이어스,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한 명의 이야기는 들리지만 60대나 70대의 혈압 관리를 못해 조용히 세상을 떠난 수만 명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수축기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겪을 확률은 관리하는 사람보다 수배나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침묵의 살인자가 내는 마지막 경고.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혈압이 증상을 나타내는 방식은 매우 잔인합니다. 그것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몸 한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이 곧 치명적인 사고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높은 상태로 지내는 것은 매일 불이 켜진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폭탄은 터지기 전까지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탄이 터진 후에 후회하는 대신 지금 그 불꽃을 꺼야 합니다. 마가렛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선택. 다시 마가렛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래 숫자가 정상이니 괜찮다는 오해를 바로잡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가 165라는 수축기 혈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다면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사랑하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실천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제 60세 이후에 어떤 숫자가 진짜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축기 혈압, 즉 위의 숫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당부, 오늘 당장 3가지만 실천하십시오. 혈압계를 꺼내 이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당장 하나 장만하십시오. 수축기 혈압이 130을 넘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완기는 정상인데 수축기만 높아요.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질문하십시오.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십시오. 특히 아래 숫자만 보고 안심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60년 넘게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심장을 위해 응답할 차례입니다. 수축기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과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 고민을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